월 순소득이 한 280만 원 정도, 최소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 5일에서 6일 사이. 이렇게 1년간 벌면 연봉 1억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꽤 버는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생겼는데 그쵸.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고로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10시간만 타도 신물이 올라오거든요.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10시간 탄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무료 배달이라는 것이 또 출시가 됐는데 네. 공공의 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 받는 배달료를 상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라이더들한테 운임을 깎는 게 2번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비용을 보전하는 이건 정말 제가 보다 갑질의 진짜 끝판왕인 것 같은데 배민이 하는 행위는 사고 났는데 알고 보니 보험이 안 돼. 얼마나 황당해요. 보상받을 길이 없네요. 사고 당한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방치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30의 재무적 남자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배달 플랫폼 혹시 얼마나 많이 이용하십니까? 이 배달 플랫폼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이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배달 플랫폼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나선 무료 배달 경쟁에 음식점, 업주들뿐만 아니라 배달을 담당하는 배달 라이더 그리고 당장은 환영하고 있는 소비자까지 결국 배달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배달의 민족에는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침해당하고 국민들의 외식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인사이트 30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매출과 수수료 구조를 파악을 해보고요. 무료 배달 뒷면에 자영업자와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식업체 폐업률 추이를 보시면요. 코로나가 유행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폐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13%에 불과했던 폐업률이 작년에는 무려 21.5%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짐이 배달 수수료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수수료 변경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6.8%에서 9.8%까지 올리면서 업주 부담 배달비는 1,900원에서 2,900원 사이로 낮춰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는 높아진 배달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달 수수료가 높아진 대신 다만 직접 매장에 찾아가서 수령하는 포장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배민 이용 시 음식점 가맹주, 즉 음식점 대표님들의 비용과 수익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주문 금액 2만 원짜리의 음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가는 10,000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음식점 분들의 원가는 이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50%를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이 음식 원가 외에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점주 배달료 등을 합쳐 점주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 배달료 합계만 6,000원에 달합니다. 즉 2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때 점주들이 추가적으로 음식 원가 외에 부담하여야 되는 수수료가 6,000원으로 전체 원가의 전체 매출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 원가에 나머지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점주분들의 수익은 거의 4,000원대로 20%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간접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따진다면 실제 점주들의 수익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낮아진 점주분들의 수익률이 외식업체의 폐업률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배달 플랫폼 유형별 수수료를 따져보면요. 크게 중개 수수료, 그리고 결제 수수료, 그리고 점주 배달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셋 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비슷한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10.78%, 10.67% 내외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결제 수수료는 모두 3.3%로 동일하고 점주가 부담해야 되는 최대 배달료는 대략 3,190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달앱 3사의 배달과 관련된 실적을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보면요. 2023년도에 무려 매출이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요. 거의 7천억 가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기요나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사실 배달의 민족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과 여러 가지 수수료 비용들을 부담하면서 배달의 민족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배달의 민족 5개년간의 손익계산서의 실적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배달 시장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배달의 민족의 실적은 무려 5년간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해서 2023년도에는 3,115억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배달 시장 자체가 커진 것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화된 결과 이 두 가지 효과가 독특히 모두 배달의 민족이 얻을 수 있었던 시장 내에서의 지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진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외주 용역비는 2018년도 약 627억에서 2023년 1조 4,6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 배달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외주 용역, 즉 라이더 용역비가 증가된 것과 그리고 서비스 확장을 위한 외부 아웃소싱 등의 서비스 활용 등이 주 원인이 되겠죠. 외주 비용의 이 급격한 증가가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 영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외주 용역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배달의 민족 실적의 증가에 따라서 가장 웃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 배달의 민족 주인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2019년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주식회사는요. 이 지분이 4조 7,500억 원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이 됐으며 거의 스타트업 임수합병 사상 거의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된 직후에 거의 매출이 10배가 가까이 늘어난 것을 봤을 때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인수합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3년 드디어 투자한 배달의 민족 실적이 개선되자마자 독일의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 투자금 회수에 나섰고요. 지난해 처음으로 4,100억 원의 배당을 받아갔는데 작년 번 돈의 거의 80%를 배당하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자, 이러한 매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자, 우아한 형제들은 한국의 배달앱 시장을 열었다는 자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 자영업자들의 광고 수수료로 성장한 기업이 결국은 해외 자본에 매각되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외에서 있는 자본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이런 재무적인 긍정적인 열매들을 해외 자본들이 다 가져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봉진 대표만 대표지 실제로 회사의 주인은 미국과 중국의 투자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이 남고 있습니다. 이 배달 플랫폼은 더 많은 배달 건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라이더분들을 어느 정도 좀 심각한 경쟁에 내모는 경향도 있습니다. 소비자들, 자영업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는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플랫폼에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라이더분들이 과연 이 배달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고 배달 중단까지 나선 이유는 과연 어떤 것 때문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라이더분들의 좀 생각을 듣기 위해서 저희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고요. 아, 그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고요. 구교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네. 최근에 그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배달 중단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혹시 이 배달 중단에 나서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실 저희가 네. 그 최근에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네. 올해 들어서 음. 몇 차례 이런 좀 행동이 있었습니다. 예. 액션이 있었는데요. 네네. 뭐 저희가 처음 했던 게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꾸준히 진행을 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운임, 네. 이 라이더들이 받는 라이더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운임이 네.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 코로나를 또 경과하면서 네네. 배달 노동자가 상당히 많아졌고 네. 40만 명이나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자영업 하시다가 또 어려워서 네. 배달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다가 직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배달 노동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생계를 해야 되고 가족들도 이제 부양하는 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운임으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게 아주 직결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이제 기본 운임 네. 한 건 했을 때 기본 운임이 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000원이라는 거는 한 10년 정도 그대로인 금액이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럼 3,000원이요? 예, 한 3,000원이었고 지금도 네. 3,000원이고. 네. 근데 사실 뭐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그쵸. 거의 뭐 2배 이상 맞습니다. 올랐고 네. 물가도 뭐 한 30-40% 이상 뭐 이렇게 올랐는데 예. 배달료가 그대로 운임이 그대로였다는 것은 결국 운임이 뒷걸음질 쳤다는 뜻이죠. 그 삭감됐다는. 실질적으로 하락했다는 네네네. 뜻이겠죠. 기존에 3,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1,000원대까지 내려와서 뭐 1,400원 한 건 하는데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이제 운임이 막 등장하고 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라이더들이 생계를 할 수 없고 라이더들이 일을 할 수 없으면 결국 이 배달도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월 수익과 그다음에 운행 시간 그리고 건당 기본료는 뭐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했을 때 현실적으로 라이더분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과 어느 정도를 일하면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예. 처음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작년 기준으로 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월 순소득이 한 28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네. 근데 이 소득을 벌려면 최소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리고 주 5일에서 6일 사이 이 정도 근무를 해야 이제 280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뭐 최저임금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 그 미치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달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려면 벌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하루에 쉬지 않고 잠 안 자고 24시간 오토바이를 타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벌겠죠. 실제로 뭐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16시간, 막 17시간 이렇게 타는 분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곤란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반짝 뭔가 수익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긴 하고 근데 이게 가끔 뭐 언론에 나가거나 뭐 SNS에 올라가거나 했을 때 어우 배달 노동자 많이 버네 이러면서 예전에 뭐 이렇게 1년간 벌면 연봉 1억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 기사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도가 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꽤 버는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생겼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반짝이고 계속 그렇게 벌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고로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벌려고 하면 더 벌 수는 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계속 내가 나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거고 하기 때문에 아주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하루에 10시간만 타도 신물이 올라오거든요. 아,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10시간 탄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게 그것도 굉장히 센 노동 강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타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 정도 탔을 때 평균 280만 원 정도 수준인 280만 거니까 원. 최근에 또 이게 또 무료 배달이라는 것이 또 출시가 됐는데 네. 이게 공공의 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왜 소비자나 라이더 입장에서 또는 점주들 입장에서까지 모두가 불만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소비자분들도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무료 배달이 그 쿠팡이츠라는 앱이 처음으로 이제 3월달에 아,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또 그걸 따라가고 뭐 그리고 요기요도 뭐 이렇게 따라가고 뭐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었는데 올해 3월달에 바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소비자한테는 돈 안 받겠다. 그리고 뭐 그 비용은 뭐 회사에서 부담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알아서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배민이긴 합니다. 아, 배민인데 배민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어쨌든 고객한테 안 받는 거는 맞는데 그 안 받는 배달료를 상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라이더들한테 운임을 깎는 게 2번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비용을 보전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손해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올해 상반기에 계속 우려했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했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노골적으로 되고 있어서 배민에서는 현재 9월 초에 최종적으로 바뀐 정책이 네. 진짜 상점주에게 100% 전가하는 이런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회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이제 프랜차이즈 요식업계 프랜차이즈들이 볼 때도 야 이건 좀 너무하네 이렇게 인식이 들 정도가 돼서 롯데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이 배민으로 했을 때 가맹점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거다. 배민 배달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중 가격제 요새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중 가격제 즉 배민으로 주문하면 배달 주문을 했을 때는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음식 가격을. 음식 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를테면 10,000원으로 그 매장에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배달로 주문하면 15,000원이 되는 거죠. 댓글에 소비자들이 그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그냥 배달료를 받아라. 오히려 그게 더 그냥 합리적인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짧은 구간이면 짧게 적게 받고 긴 구간이면 많이 받고 근데 이건 뭐 이중 가격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나마 그냥 롯데리아 같은 데는 그냥 대놓고 말해버렸는데 다른 또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동네에서 어떤 카페 뭐 이렇게 꽈배기랑 커피 이런 걸 주문해 봤는데 이게 한 5,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게에 우연히 가봤는데 매장에서 먹으면 더 싼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죠.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 음식점 점주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그 수수료 내가 다 부담하면서 이거 하면 내가 적자인데. 오히려 팔수록 적자인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쵸. 상점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쵸. 배달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결국 이 업계 자체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또 많이 쓰잖아요. 뭐 최적 배달 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라이더분들의 과속을 유발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이런 플랫폼 노동 이런 쪽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제 요 것인데 근데 이 콜이 지금 현재 나한테 이 콜이 왜 배정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 안에서 작동하는 거다. 알고리즘 안에서 작동하는 거고 뭐 회사에 물어보면 우리도 잘 몰라요. 뭐 혹은 뭐 랜덤 배차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 다 사실은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거나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가 도는 거죠. 카더라. 예를 들면 충성도가 높은 라이더는
좋은 콜이 잘 잡히더라. 충성도가 높은 라이더를. 충성도 즉 뭐냐면 네. 이제 어쨌든 저희 업무 상황에서는 콜을 주면 네. 수락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락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여기에서 이제 저도 지금 제 배민 계정에 들어가 보면 저의 수락률이 퍼센트로 나오거든요. 뭐 50%냐 70%냐 이런 게 나오는데 수락률이 높은 라이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낮은 라이더가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아니 수락률이 높은 즉 그런 충성도가 높은 라이더는 좋은 콜이 자주 오는 것 같다. 수락률이 낮으면 좋은 콜이 안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카더라도 있고 근무를 더 성실히 한 라이더한테 더 좋은 콜이 가는 것 같다라는 카더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업무를 빨리빨리 치는 라이더 오토바이의 기종이든 아니면 숙련도든 혹은 법규를 조금 뭐 위반해서 가는 라이더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라이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속도가 더 빠른 라이더에게 더 좋은 콜이 가는 것 같다. 자발적으로 잘 보여. 그러면 좋은 콜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게 이런 알고리즘을 네.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무슨 알고리즘의 코딩, 뭐 프로그램 언어 이런 건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이고 그래도 정 뭐 노동자들을 못 믿겠으면 제3의 기관이라도 이를테면 뭐 노동부나 네. 뭐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네.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뭐 그런 거 하거든요. 배달 시간이 적절한지 산재를 유발하는 뭐 이런 거 아닌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3의 기관이라도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알고리즘은 지금도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또 다른 알고리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매개 변수라는 것만 바꿔버리면 그쵸.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더들이 더 많은 배달을 해야 우리 소비자들이 더 많은 주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빨리 가는 라이더, 뭐 같은 거리라도 내비로는 10분이 나오는데 이 라이더는 5분 만에 갔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려면 법규를 위반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뭐 법규 위반이라고 하면 이제 차들은 다 서 있는데 이제 오토바이 쭉 가서 그냥 빨간불일 때 차 없을 때 그냥 지나간다든지 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제가 받은 배차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취소를 하루에 몇 건 정도까지 허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라이더는 잘 모르고 못 모르고 아이 뭐 안 되면 취소 뭐 하루에 몇 건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날라와요. 소명하라고. 왜 이렇게 취소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 소명을 제대로 안 하면 계정 정지. 계정 정지면 일을 받을 수가 못 하는 거죠. 계정 정지 여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떨 때는 안 하고 어떨 때는 10건, 20건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어떨 때는 한 3건 했어? 너 소명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쥐었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되게 고무줄 같이 이렇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게 지금 있는데 뭐 이건 뭐 알고리즘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나마 예전에는 뭐 배달료 2,000원, 3,000원 이게 주문할 때 딱 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합리적으로 아 내가 배달료 지불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생겼던 건데 갑자기 무료 배달 되면서 이중 가격이 됐네. 그런데 여기에 배달료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2,000원인지 3,000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소비자들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소비자들도 안 좋죠. 그리고 상점주 입장에서도 지금 뭐 수수료도 올라 배달료까지 전가해. 이건 정말 제가 보다 갑질의 진짜 끝판왕인 것 같은데 배민이 하는 행위는. 그래서 상점주들이 모든 걸 다 부담하게 하니까 상점주들이 지금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이런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그냥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이게 무슨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냥 했던 것처럼 배달료 그냥 정확하게 얼마, 이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고 상점주와 라이더와 이게 그냥 나름대로 시장에서 정착이 됐던 거거든요. 상점주 부담하고 이게 소비자도 부담하고 그리고 라이더의 운임은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배달 오토바이는 배달용 보험이 있거든요. 아, 네. 이게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유상 운송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어. 유상 돈을 받고 배달하는 아, 네. 이제 일종의 영업용 보험인 거죠. 네. 네. 근데 그 배달 오토바이는 사고도 많이 납니다. 실제로 사고율도 제일 높고 대한민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배달이기도 하고 몇 년째 배달이 1등을 찍고 있는 것만큼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배달용 보험은 뭐 보험 가입한 당사자에 대한 커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 피해거든요. 시민 피해. 시민 피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뭐 대인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보장해 주고 뭐 물적 피해가 있으면 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토바이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배달용 보험이 아니고 가정용 보험이라고 이런 걸 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규제가 없어요. 근데 가족용 보험을 들면 네. 운송하다 사고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보상 못 받죠. 그쵸. 못 받는 거죠. 그 용도로 가입했는데 다른 아. 용도로 쓰다 사고가 났어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그 보험 약관 자체에 대해서 약관으로 배제하는 거죠. 보상 안 해줘요.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또 금액 차이가 한 10배 나거든요. 가정용과 배달용은 유상보험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200만 원 정도 하시는 네네네. 평균이 그렇고 200도 또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얘기하는 게 유상보험에 대해서 네.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사전에 확인하고 아. 플랫폼에 그러니까 등록할 때 네. 면허 뭐 이런 거 보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안전교육 같은 것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보험을 확인 안 해요. 아. 뭘 했는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게 쿠팡이츠는 원래 처음부터 신경을 안 썼고 배달의 민족은 그래도 원래 이걸 확인했었어요.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근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걸 없애버렸어요. 확인 절차를요? 네. 쿠팡이츠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지 뭐. 경쟁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지? 이런 거고 여기에는 무엇이 또 있냐. 라이더가 부족하다고 자신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 시점에. 그래야 확인 절차가 없어야 더 많은 라이더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가다가 사고를 하든 사고가 나서 시민이 뭘 다치든 그 사람이 보험 보상을 받든 못 받든 하등에 중요하지 않고 이 배달을 갖다 주기만 하면 땡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 확인 절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네네네. 이거를 보다 못해 8월 달에 공문을 보냈어요. 아. 배민 쿠팡에다가 이거 좀 해달라 이건 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했어요. 공문 받고도 그냥. 네, 무시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사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법제화가 안 돼 있나 보네요. 법제화 안 돼 있어요. 네. 그럼 법제화를 그래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국회에도 찾아가고 기업한테 그렇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 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토교통부도 하고 그 국회 무슨 입법조사청가 이런 데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은 그분들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 말은 배민 쿠팡이 할 말이지 국가기관이 해야 될 말이 아닌데 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고는 계속 나죠. 사고 계속 나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계속 그 무보험으로 인해서 사고 났는데 알고 보니 보험이 안 돼. 얼마나 황당해요. 보상받을 길이 없네요. 사고 당한 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방치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